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 한국의 성면조사 규정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면, 폐암이나 성면폐증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나 리모델링, 아니 심지어 아주 작은 수리를 할 때도 이게 성면조사가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 건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오늘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한국에는 성면 관련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성면안전관리법인데요. 아, 그 두 가지 법이요? 이름만 들으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게 누구를 보호하고 또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예를 들어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특정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법을 먼저 봐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이건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주로 건물 철거나 수리 같은 작업을 할 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듣기로는 공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성면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자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규모가 작아도 성면 함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면 안전관리법은 좀 다르다고요? 네, 성면안전관리법은 좀 더 넓은 관점인데요. 어떤 특정 작업을 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학교나 병원, 백화점처럼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건물의 어떤 일반적인 안전관리를 다룹니다. 아,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계속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군요. 그렇죠. 건물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성면 위험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작업자 안전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조사가 두 종류가 있다던데 일반 성면 조사랑 기관 성면 조사, 맞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들은? 일반 성면 조사는 비교적 좀 소규모 작업에 해당하는데요. 건물주가 직접 설계도서 같은 서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직접 성면 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아, 건물주가 직접요? 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까지 포함하는 기관 성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정밀한 조사죠.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중요하죠. 그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은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 기관조사 대상입니다. 50제곱미터. 네. 그런데 주택하고 그 부속 건물은 기준이 좀 더 넓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아, 주택은 200. 네. 그리고 또 파이프 감싼 보온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선형자재는 철거하려는 길이의 합계가 80m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아, 길이 기준도 있군요. 80m. 네.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건물 작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군요. 명확히 해야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평상시 건물 자체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성면안전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건물들이 해당되나요? 이 법은 특히 그 공공의 안전이 중요한 건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청사 같은 곳들이요. 공공기관 청사 500제곱미터 이상. 네. 그리고 정말 주목할 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여기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모두 의무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와, 면적 불문이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겠네요. 또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지하철 역사 전체가 해당되고요. 병원 중에서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곳. 병원은 2,000제곱미터 또는 100병상 이상. 네. 그리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건물들이 만약 조사 결과 성면 건축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만약 조사 결과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면 자재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다, 뭐 이런 기준에 해당돼서 성면 건축물로 딱 지정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 의무가 생깁니다. 전담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6개월마다 상태 점검도 해야 하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잠깐만요.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철거 면적 50제곱미터 기준이 나왔고 지금 성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성면자재 면적 합계 50제곱미터 기준이 나왔는데 이게 다른 거죠? 아,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네, 헷갈리네요. 산업안전보건법의 50제곱미터는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기준이고요. 성면안전관리법의 50제곱미터는 건물 전체에서 성면이 함유된 자재의 총 면적 기준입니다. 목적하고 기준이 다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아하, 명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혹시 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건물에 다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나 자재 목록 같은 걸로 성면이 아예 처음부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증명될 때, 증명이 될 때? 네, 또는 이미 성면안전관리법 같은 다른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사를 완료했을 때, 그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미 다른 법으로 조사를 했다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우리 건물은 해당 없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관할 노동청 같은 곳에 확인 신청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류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만약 이런 의무를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할 기관 성면 조사를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5천만 원이요? 와, 네. 더 심각한 건 허가 없이 기준치 1%를 초과하는 성면 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징역형까지요? 그냥 과태료가 아니라?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안전관리법 위반 시에도 조사 미실시나 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요. 와,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뭐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죠. 법적 책임을 넘어서 사람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한국의 성면 관리는 크게 두 갈래네요. 하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하나는 평상시에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면안전관리법. 네, 맞습니다. 두 축이죠. 그리고 작은 공사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특정 건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정을 위반하면 책임이 아주 무겁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어떤 건물이든 리모델링이나 수리, 철거 같은 걸 계획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 상황에 어떤 법이 적용될까, 어떤 종류의 조사가 필요할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 네. 그리고 때로는 처음부터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두 법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기관 성면 조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번 제대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서요. 여러분 건물에 정확히 어느 벽, 어느 천장, 또 어떤 파이프에 어떤 종류의 성면 자재가 있는지 상세한 성면 지도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성면 지도요? 네.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걸 넘어서 앞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진정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